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한 걸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연시 들어가고 1월 15일 날 국정조사 시한이고 네.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럼요. 네. 시청 애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세균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네. 네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네.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각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보수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이제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골든 타임인데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후 그 이후에 3시 한 서너 시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네, 그럼요. 네. 어제 원내교섭 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내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제 1월 15일 지나가고 국정원 세력이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 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의장님한테도 전달해. 예. 아마 24시간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행동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긴급 전화 와가지고. 네네. 하루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전 국민의 앞에, 청문회 앞에 최순실 씨 때문에 이 청문회가 벌어진 건데 결국은 최순실 씨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청문회가 끝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 누가 웃겠냐? 웃을 사람들이 있죠. 관련된 분들이죠. 네. 네. 특검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네. 누가 웃겠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청문회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권이 없어서 결국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묘수를 낸 것이 어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하고 안민석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다가 그 아이디어를 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 하자. 요거 한 건으로 가지고. 그래서 청문회가 가진 한계를 이번 기회에 고치자.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문회 이제 한계라고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거거든요. 수십 년간 지적돼 왔던 거죠. 그리고 늘 고치자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차지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높고 국민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지속적으로 중요 증인인데도 안 나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와봐야 도피하는 사람들.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하자. 네. 근데 강제 구인이 지금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강제 구인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돼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예. 이완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하루 정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네.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걸로 한번 설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국회의장 개인에게 떠맡길 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다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4명 아니에요. 지금 4당 체제니까. 보수개혁신당도 동참해달라는 제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3당 정도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 하나만 빼고 3당이 합의하면 저는 이거 국회의장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긴급 새벽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의원님도 저는 이건 나서고 싶어요. 나서고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구치소가 둘이었잖아요.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네. 저는 정호성, 안종범을 이제 신문하러 가는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최순실 팀에 속해 있지를 않았는데 네.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앉아 있다가도 본인이 좀 기분 나쁜 얘기나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 교도관인지 뭔지 하는 분을 불러서 나 여기서 그만하고 들어가겠다. 내가 여기 청문회 받으러 나온 게 아니다. 이거 청문회장이 아니고 난 증인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죠. 네. 갑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치소 안에서조차. 구치소 안에서조차. 청문위원 앞에서조차. 네, 처음에 이제 청문회원들이 갔는데도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안 나온다고 버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게 구치소장이 용인해 준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전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위원장 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다 합의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도 나오기로 그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막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그 지휘관이 담당자죠. 담당자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한참 하고 오더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핸드폰 하나로 했던 거 전부 다 안 되고 핸드폰 절대 안 되고. 국회의원들조차 핸드폰을 다 뺐다. 거기는 그래도 핸드폰 갖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됐지. 우리 남부구치소는요.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를 못 들고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몸 수색 다 당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아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은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설물 사진 찍어서 밖으로 보낸다는 이유를 대서라도. 근데 아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종이 한 장도 안 되고 차라리 종이를 뺏길래 그래서 저는 이 볼펜을 들고 가서 손바닥이라도 몇 개 중요한 증언을 써오려고 볼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도 뺏겼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구치소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리고 중간에 최순실 씨 경우 있었던 구치소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계속 그 전화를 어딘가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교도관이라 그러나요? 그 왜 이렇게 일종의 시큐리티 가드 같은 사람들. 까만 옷 입고 무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거의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한 거예요. 구치소 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죄수들 제압할 때 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폭력으로 제압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위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쫙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네. 지금 최순실 만나러 왔는데. 이거는 구치소장이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치소장이 밖에 나가서 계속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그러고 와서는 처음에 합의했던 모든 거를 다 깨고 안 된다 그러고 뭐 다 뺐고. 종이 한 장도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해서 가져나갈까 봐.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해서 갖고 나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니, 이 얘기를 왜 그때 가셨던 분들이 왜 안 한 거죠? 부끄러웠나 보다. 안 물어봤겠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김갑순 김갑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대표가 이런 모욕과 능멸을 당해야 되냐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최순실을 보고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모욕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앉아서 불성실한 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백을 믿고 그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백은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는 중간에 약속한 시간 동안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화장실을 가겠다고 버텼대요. 네. 화장실은 못 가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진짜 화장실을 갈 절박한 상황인지 그렇죠. 아닌지 이쪽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라 했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다리다 아예 본인은 이쪽으로 일종의 청문을 하기로 한 장소에 오지 않고 화장실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걸로 빠져나가버려요. 애초에 얘기가 돼 있었나 보군요. 뭐 그런 일부터 아니, 너무 기가 막히게. 구치소장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되겠네요. 다음 사무소장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장관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CCTV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청문회 이제 어쨌든 15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가 이거는 그리고 15일이라는 것도 국회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바꿉니다.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요. 아니 이거는 예. 직권 산정해야 되겠네요.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혁대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부르면 구치소장 꼭 부르세요. 구치소장 왜 그랬냐고. 당신 권한이 어디까지인데 왜 그랬냐고. 아니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그 조혁재 같은. 특검에 고발하세요. 네. 우리 할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냐고. 그리고 핸드폰 다 추적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조혁대 같은 분도 보면은 분명히 국방훈령에 의하면 홍보훈령이에요. 인터뷰를 현역 군인이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특히 외국에서 할 때. 그때 미국에서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죠.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이슬비라는 그런 사람 대동해가지고 왔는데 그 이슬비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딴에는 말실수죠. 얘기했잖아요. 공가로 처리해준다. 공가라는 거는 국방부의 공식 업무를 할 때 주는 휴가인데 그러면 조혁 대의를 와서 수행하는 게 공식 업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인터뷰를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의가. 그럴 수가 없죠. 방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이 인터뷰할 때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 특히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도 취업 규칙을 들먹여서 못하게 해요. 이번에 조부장, 조선일 부장도 취업 규칙 들면서 회사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기업이나 재단도 그런데 군인이 대위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자, 근데 그거 말고 그 전에 구치소장 좀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한지 몰랐네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도 못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찍지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결국 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언론도 한 분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보도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나 당했어 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다들 이게 국민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국민들이 능멸당한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특검한테 구치소장 고발하시고요. 그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관련자들 할 거예요. 청문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 의장님 설득해 주세요. 의장님 쫓아가서 얘기해야죠. 국민들은 할 게 뭐였죠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국민이 명령하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명령해 주시는.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명령해 주시는 걸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의장님에게 이렇게 느끼는 분들 반대로 느끼는 분도 있겠죠. 최순실 없이 청문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4%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가 최소한 한 번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방법이 남았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잘 알겠고요. 이거 직권산정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안 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끝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됐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항상 강제 구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서 입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잖아. 세상 바쁘게 돌아가니까. 또 예산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 보면 거기 쫓아다니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수십 년째 못한 건데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아직 기회가 남았다. 마지막 기회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조윤선 전 장관 서초에서 본인과 경쟁을 했던 분이라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